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8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이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권 개입과 군 국정원 간부의 과장된 진술이 계엄은 바로 내란이라는 확정된 사실인 양, 계엄 이꼴 내란을 확정된 사실인 양 국민 인식 속에 각인시켰다라는 게 소위 말하는 한쪽으로 정리한, 미다시는 아니지만 정리한 요지입니다. 국민 인식 속에 이런 것을 각인시켰는데 여기에 앞장선 건 누굽니까? 언론이 큰 몫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칼럼을 보면서 양가 감정이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뒤늦게라도 조선일보가 바로 고쳐주는 것,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도해주는 것 너무 감사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아직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념을 같이 강하게 공유하는, 가장 강하게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게 당이라고 본다면은, 이념을 같이 공유하는, 정책과 이념을 공유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개개인의 생각을 아주 존중하는, 필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언론사에서는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라 해도 그 속에서 어떤 필자가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정훈 논설실장은 나름대로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올곧은 분입니다. 저는 뭐 같이 TV 토론도 같이 몇 번 같이 했습니다만은 아주 심지가 반듯한 사람입니다. 이 박정훈 논설실장의 글이 조선일보가 지금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언론의 책임을 사죄하는 글인가? 그렇다면 다행인데 끝부분에 가서 12.3 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 위헌, 위법 요소가 크다는데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아닙니다.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 안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은 빼고 계엄만 가지고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킬 것인가, 파면시킬 것인가, 탄핵을 기각할 것인가로 포커스를 맞추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내란 프레임 자체는 지금 흔들리고 이게 진짜 억지로 만들어진 조작이고 공작이라는 것을 이 글에서 자신의 칼럼에서 낱낱이 고발하면서도 끝에 이 12.3 계엄은 위헌, 위법 요소가 크다는데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물론 박정훈 논설실장 개인의 생각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가 많다라고 소개한 글이지만 저는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민주당도 자기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신청하면서 내란은 빼고 계엄만으로 헌재 재판을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내란을 뺀다고 했고, 내란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도 미리 알아서 민주당에게 이렇게 권유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계엄이라는 불씨는 아직 크게 남아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물론 많은 전문가, 법적 전문가 소용없습니다. 헌법 전문가들 아무리 나서도 소용없습니다. 전원책 한 사람을 당하지를 못합니다. 헌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12월 3일 계엄이 위헌이라 혹은 위법이라 한다 손치더라도 대통령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대권, 비상대권 중에 하나다. 국가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나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줄기차게 꼿꼿하게 일관성 있게 초지일관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도 그걸 알아듣고 있습니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건 없이 지금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글 요지는 12월 6일이 아니었다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12월 6일 곽종근, 홍장원 두 인물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 체포도, 구속영장 발부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요. 그게 없었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에 정신 나간 인간들이 대통령을 내란이라고 몰아치우는 바람에 12월 14일 날 12명이나, 그리고 그 그림자 밑에 11명은 뭐 부결을 한다든지 기권을 한다든지 쓸모없는 용지로 만든다든지 11명이나 거기에 기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물론 자기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드러난 숫자를 보면 공개적으로 12명은 탄핵에 찬성을 한 꼴이 됐습니다. 만약에 탄핵에 대한 찬성이 없었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로 재판권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을 거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으로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한다고 자격도 없는, 그리고 권한이 주어지지도 않은 공수처가 나서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도 하고 이 짓을 안 할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한 그 원인 자체가 지금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것은 확실히 박정훈 칼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정의의 편에 섰더라면 이렇게 국민들이 흔들렸을까요? 이제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이 칼럼은 더구나 2월 6일 대통령 6차 변론을 생생하게 중계된 대통령 6차 정인신문을 통해 죄송합니다. 정인신문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근간으로 해서 쓴 칼럼인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곽종근이 회유가 되었고, 어떻게 홍장원이 그 메모가 오염이 됐고, 곽종근의 발언이 오염이 됐는지를 박정훈 논설실장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이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발언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그리고 그 메모라는 게 도대체가 홍장원이 박선원 의원에게 건넸다라는 메모 자체가 세상에 원본도 없는, 그리고 그 보좌관은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 보좌관이 누구냐? 홍장원의 답은 보좌관한테 줘서 정리를 1차 홍장원이 대통령에게 받은 명단을 대충 자기는 왼손잡이라서 휘갈겨 쓰고 그걸 다시 정리하라고 보좌관한테 줬다는 겁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묻습니다. 그 보좌관이 누구냐? 밝혀라고 하니까 홍장원의 궁색하고 비열한 대답, 진짜 비겁하고 비열한 대답이 밝힐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개인의 비밀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제 워딩 딱 그대로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밝힐 수 없습니다. 밝힐 수 없지. 그 보좌관이 진짜 정말 받아 썼는 건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보좌관이 자기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수준, 전할길 선생이 말하는 나는 상식파다라고 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것이 완전히 프레임이었다. 대통령도 즉각적으로 진술의 기회를 얻어서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자 하신 말씀이, 이것은 12월 6일 곽종근, 홍장원이 만들어낸 탄핵 공작이다. 맞습니다. 이 탄핵 공작이 없었다면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가결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12월 14일을 이틀 앞두고 12월 12일 날 제4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더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굉장히 긴 길이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제대로 읽었더라면 1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래도 대통령은 내란 수계라고 생각하고 탄핵을 찬성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끝까지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몇 명을 본다면 관계없이 그들은 예단해놓고 대통령은 내란 수계라고 생각을 하고 탄핵을 했겠지만, 탄핵에 예스를 했겠지만 12월 10일 담화문을 제대로 읽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면 판단이 달라졌을 겁니다. 12월 6일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아예 예단하고 대통령은 정말 계엄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데다가 이 한 일이 대통령이 한 일이 내란이다 라고 예단을 하고 12월 10일 날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말씀을 전한 담화문을 읽어보지조차도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야외 집회에서 또 나가서 연설을 할 때도 그걸 얘기했고 제 유튜브에서도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에 아직도 대통령의 12.12 담화문을 제대로 안 읽은 인간들이 충분히 있을 거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계엄 자체가 절차성 하자가 있고 이치에 맞지 않고 위헌이고 위법이고 요건에 맞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권성동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당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지지율이 47%까지나 이르고 민주당을 10% 정도로 차이를 두고 앞서가는 게 자기들이 잘났으라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3일 대통령 면회를 가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 흐르는 공기를 그들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I cannot trust you anymore. 네가 아무리 나의 불알 친구라고 떠들지만 난 더 이상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 권영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검사 시절에 잘 알던 사람이니 같이 검사 생활하면서 아는 사람이라서 그 인간적인 면을 봐서 나는 면회를 가겠다. 그 말을 던지고 온 권영세. 내가 당신을 통일부 장관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지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모든 것이 당신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는데 과연 당신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의힘을 끌고 갈 정도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의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정의감 하나에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권성도이나 권영세가 보여준 것은 정의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감이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 그 정의감을 대통령의 정의감에 손뼉을 치면서 환호하면서 서포트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의 뜻을 읽은 애국 시민들입니다. 이제 빛이 보입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혼자 외로이 자기 개인의 유튜버 그리고 방송 부르는 방송마다 다 나가서 하는 얘기가 이건 절대로 내란이 아니다. 내란일 수가 없다. 내란이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치고 나왔을 때 전 변호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학자라는 사람들의 90%가 지금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본다.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하나고 이것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다. 아무리 헌법학자들이 이게 뭐 위헌 요소가 있고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에 위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건 당신네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만이 가지는 고유 권한 중에 하나로 4대 대권이 있습니다. 비상대권이 있습니다.
통수권, 계엄선포권, 전쟁선포권, 비상재정 명령 이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들고 앉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된 비상대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헌법학자들이 나와가 떠들어 전원책 변호사가 일갈했습니다. 90%가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고 그러고 계엄이 불법이라 해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물론 계엄이 어설펐다. 도대체 500명도 안 되는, 참 600명도 안 되는 군 인력을 가지고 무슨 계엄을 하느냐. 그 자체가 참 너무 답답할 지경이다라는 언급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뒤늦게라도 조선일보가 이 내란은 프레임이다. 이거로 끝나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 내란의 프레임을 씌운 당사자 박선은과 김병조 의원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뭔가 기회를 볼까 생각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그쪽으로 붙는 게 더 이익이겠다고 생각해서 상황을 완전히 변질시킨 곽종건, 홍장원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힘의 12명 물론 민주당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자 이에 따라서 칼춤을 춘 권한도 없이 칼춤을 춘 공수처의 행동 그리고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내란죄로 기소하고 감옥을 보낸 검찰총장 다 이제부터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애국 시민들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을 대통령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